제4화 사랑의 대속가 신부의 귀한 두 번째. 온유한 그의 성품 덕분에 어린 레오는 그를 유난히도 잘 따랐다. 입만 열면 늘 카사프 카사프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한 셈이었다. 하여 에르가는 카사프에게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해서 아까 전에도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한 것이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하는 카사프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다.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카사프는 에르가에게 있어서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구세주라는 표현이 심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에르가 입장에선 너무나도 딱 맞는 표현이었다. 카사프, 다시 한번 물으마. 소원이 무엇이냐? 아니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마. 진지한 에르가의 분위기에 시장 상인들은 큰 소리로 웃던 것을 멈추고 다시 카사프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그를 재촉하였다. 뭔가를 말하지 않았다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여서 카사프는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1분여 가량의 시간이 흐르고 소원이 떠오른 카사프는 빙긋 웃으며 에르가를 쳐다보았다. 제 소원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카사프의 소원을 듣고 난 에르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평소와 다름없이 에르가와 카사프는 주문이 들어온 물건을 함께 만들고 있었다. 몇 년 사이에 목수 일을 모두 배워버려 카사프는 따로 목수 일을 해도 좋을 정도로 실력이 훌륭해져 있었다. 얼마 있지 않아 물건이 다 만들어지고 주문을 한 남자와 여자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막 결혼한 신혼부부로 기념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다고 하여 온 가족이 모두 앉을 수 있는 기다란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완성된 의자를 본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하였다. 부부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함께 의자에 앉힐 거라며 의자를 정성껏 만들어준 에르가와 카사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에르가는 다음 일에 착수하기 위해 작업 테이블로 돌아갔다. 그런데 카사프가 따라오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몇 번을 불러보아도 그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며 서 있었다. 에르가는 난생 처음 보는 카사프의 이상 행동에 걱정이 돼 왜 그러나 하고 그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방금 전 가게를 나선 신혼부부가 서 있었다. 말없이 부부를 주시하고 있는 카사프의 눈은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그 부부를 통해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말이다. 그 증거로 카사프의 파란 눈동자는 심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내 주먹을 불끈 쥐더니 뒤로 돌아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에르가는 하루 종일 시무룩했던 카사프가 걱정되어 그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찾아갔다. 편지 쓰는 거냐? 카사프가 머물고 있는 방은 문이 없는 곳이었기에 에르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카사프는 갑작스러운 에르가의 방문에 깜짝 놀라 쓰고 있던 편지를 재빨리 숨겨버렸다. 아, 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뭐 필요하신 거라도? 아니, 그냥 와봤다. 하던 거 마저 하거라. 괜찮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남자는 서로 침묵하였다. 말없는 남자 둘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란 은근히 힘든 일이었다. 에르가는 카사프를 찾아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 보기로 하였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냐? 난 한 번도 네가 편지 붙이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가족이 없는 줄 알았다. 편지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카사프는 잠시 망설여졌다. 에르가에게 사정을 털어놓아도 좋을지 고민되어졌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의 사정을 조금 털어놓기로 하였다. 7년 동안 보아온 에르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여 카사프는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절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편지는 소중한 사람에게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랑 사정이 비슷했구나. 헌데 편지는 왜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냐?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곧 있으면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묻지 않으마. 물어봐도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으니 말이다. 대신에 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게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우울했었던 이유냐? 제가 오늘 그렇게 어두웠습니까? 그래, 그것도 엄청. 카사프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나 보다. 그는 그랬구나 하며 순순히 납득하였다. 오늘 찾아온 신혼 부부를 보다가 소중한 이가 생각나 좀 감정적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해 너무 힘들었거든요. 편지는 노예가 됐을 때부터 쓴 것이냐? 그럼 꽤 많이 썼겠구나. 일주일 내내 쓰고 싶은 걸 꾹꾹 참아가며 썼습니다. 그래도 7년 동안 써서 그런지 양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편지 얘기를 시작으로 에르가와 카사프는 줄줄이 대화를 이어나갔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카사프의 얼굴은 대번에 환해졌다. 그 모습을 보며 에르가는 속으로 안타까워하였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올 여자가 과연 있을까? 일반 노예들도 반역죄를 지은 노예와는 결혼하기를 꺼려한다. 누가 봐도 좋을 거 하나 없는 결혼이었다. 그래서 반역죄를 지은 노예들은 거의가 다 혼자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는 하였다. 에르가는 카사프도 그렇게 될까봐 자신이 끝까지 돌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그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자며 굳은 결심까지 하였다. 불쌍한 녀석, 저렇게 젊은데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한다니 너무 가혹하군. 카사프가 온 지 7년째 되던 날 에르가는 그가 반역죄를 지은 노예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해서 그날 밤 에르가는 마음이 아파 밤잠을 설쳤다. 그때의 일이 떠올라 에르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에 휩싸였다. 상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얼굴들이 굳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끙끙 앓기들 시작하였다. 그들의 안색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러니까 주인님께 청혼 기념 선물과 결혼 선물을 주문하겠습니다. 뭐? 사람들의 어두운 분위기를 깨고 카사프의 밝고 낭낭한 목소리가 시장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저와 신부, 즉 2명이 앉을 수 있는 푹신하고 넓은 소파를 만들어 주십시오. 결혼 선물로는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넓고 기다란 소파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며 카사프에게 되물으려던 찰나 에르가는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눈물을 발견하고는 급히 말을 멈추었다. 카사프는 기쁘게 웃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의 신부가 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나의 신부입니다. 울먹임이 뒤섞인 카사프의 목소리는 에르가와 상인들의 마음을 요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사람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분위기가 변해버린 카사프를 보며 매우 당황해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카사프가 오른손을 들어 올리자 어디선가 수십 명의 남자들이 나타나 그들 옆으로 와 섰다. 그 남자들을 본 에르가와 상인들 그리고 지나가던 백성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붕.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복하자 남자들 중 한 명이 뿔라파를 불어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들은 다름 아닌 왕성에서 나온 왕의 사자들이었다. 하여 백성들이 하던 것들을 멈추고 즉시 부복한 것이었다. 카사프, 모든 이들이 다 부복하였는데 카사프만 부복하지 않자 에르가가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괜찮습니다. 다급한 에르가의 부름에 카사프는 미소 지으며 눈에 눈물을 닦아내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제자리에 굳게 서 있었다. 왕의 명령이다.
모든 백성들은 조용히 하고 새로 만들어진 법을 귀담아 듣도록 하라. 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시장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바늘 하나 떨어져도 소리가 날 정도였기에 백성들은 일제히 마른 침들을 꿀꺽 삼켜댔다. 저벅저벅. 사자가 옆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로 전혀 뜻밖의 인물인 카사프가 걸어와 섰다. 모두들 고개를 들어라. 카사프의 말이 떨어지고 부복 자세를 취하고 있던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이게 무슨 일이야? 카사프는 왜 저기에 서 있는 거고? 라는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그때 왕성에서 나온 사자들이 카사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에 백성들은 놀라 눈들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그대들의 왕이며 이 왕국의 주인인 에르아나 샤르비트다. 장내는 일순간 크게 술렁이며 큰 충격에 휩싸여 버렸다. 그러나 카사프, 아니 에르아나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꿋꿋이 이어나갔다. 사흘 전날 밤 수도 키세를 비롯한 샤르비트 전역에 새로운 법이 탄생했다는 공고문이 붙은 것을 모두 보았을 것이다. 공고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샤르비트 왕국에 새로운 법이 탄생하였다. 그 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인지는 지금 밝히지 않을 것이다. 허나 그 법의 효력은 이 공고문이 붙는 즉시 발휘될 것이며 새로운 법에 관한 내용은 사흘 후에 밝혀질 것이다. 국왕 에르아나 샤르비트. 거기까지 말한 그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겠다. 어느새 그의 목소리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기존 왕국법상 반역죄를 지은 노예는 자유하지 못하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법이 있다. 새로 탄생한 법은 바로 이 법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새로운 법의 내용은 이러하다. 반역죄를 지은 노예를 위하여 누군가가 7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살아준다면 그 노예는 7년째가 되는 날에 자유해질 수 있다. 물론 그 노예를 위해 노예가 되어준 자도 함께 말이다. 허나 기존의 반역죄를 지은 노예들은 국외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7년을 노예로서 살아야 한다. 결코 본국에는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노예를 위하여 노예가 된 자는 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 된다. 새로운 법의 내용에 백성들은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순순히 받아들였다. 사실 그들도 내심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반역죄를 지은 노예들도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자유로워지기를 말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해준 동기는 당연하게도 카사프였다. 에르가와 상인들은 새로운 법에 대해 모두들 안도감을 느끼며 동시에 크게 기뻐하였다. 사실 이 법을 만들게 된 이유는 나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다. 나의 잃어버린 신분을 되찾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져주신 예슈아 마시아에게서 가져온 법이기도 하다.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반역죄를 지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며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서 이 법의 명칭을 사랑의 대속이라 칭할 것이며 오늘부터 이 법을 실행코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왕성으로 와 신청하거라. 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유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만 말을 마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와 늘 함께 하기를. 새로운 법이 발표되었다.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 백성을 살리고 살피는 새로운 사랑의 법이었다. 비록 그 법은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그 욕심의 근원은 사랑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자신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셨다. 만세, 만세. 왕은 만세수를 누리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새로운 사랑의 법 발표가 맞춰짐과 동시에 백성들은 일제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소리는 시장 입구로 들어서고 있는 왕의 마차 안 사람들에게까지 똑똑히 전해졌다. 왕의 마차가 들어온다. 백성들은 모두 나와 샤르비트 왕국의 여왕을 영접하도록 하라. 부복 자세를 취하고 있던 왕의 사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뿔라파를 불며 마차의 등장을 성대히 알렸다. 그 목소리를 시작으로 백성들은 양쪽으로 물러나 길을 내주었다.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과 기사들은 빠르게 나타나 길을 따라 좌우로 쭉 늘어섰다. 그렇게 단숨에 모든 준비가 끝마쳐졌다. 레이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르아나는 점점 가까워져 오는 왕의 마차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 그는 족쇄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있는 힘을 다해 마차로 달려갔다. 멀리서 에르아나의 달려오는 모습을 발견했는지 마차는 더 들어오다 말고 제자리에 멈춰섰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리오와 크리시스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레이니가 나타났다. 레이니, 7년 만에 보는 레이니의 모습에 에르아나는 기뻐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달려가는 동안 족쇄 때문에 몇 번이고 넘어졌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또 힘차게 달려갔다. 100m 정도의 거리에 있던 레이니는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에르아나 쪽을 바라보았다. 에르아나? 에르아나와 눈이 마주친 레이니는 금세 눈물이 양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왜, 왜 그런 모습으로? 눈물은 계속 흘러내려 레이니의 시야를 희뿌옇게 가렸다. 이에 레이니는 에르아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 재빨리 손을 눈가에 가져다 댔다. 이제 곧 있으면 눈물이 걷어질 것이고 그토록 보기를 바랐던 에르아나의 얼굴이 보이게 될 것이다. 레이니는 얼른 눈물을 닦아내자고 생각하였다. 헌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미 와버린 에르아나가 레이니를 힘차게 두 팔로 꽉 안아버렸기 때문이었다. 레이니, 레이니. 에르아나는 있는 힘을 다해 레이니를 꽉 껴안았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보고 싶었던 만큼 온 마음을 다해 레이니를 안고 그녀의 존재를 마구 느꼈다. 꿈이나 환상 속에서만 보아왔던 레이니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레이니였다. 에르아나는 계속해서 레이니의 이름을 부르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에르아나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레이니도 에르아나의 품에 안겨 끝없이 눈물들을 쏟아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 둘의 재회를 지켜보며 속으로 그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쳐주었다. 둘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었으나 그 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기다렸는지는 보지 않아도 잘 느껴졌다. 둘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리움과 슬픔은 금방 주변으로 전염되어 눈물 바다를 형성시켰다. 모두들 레이니와 에르아나를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옆으로 고개를 돌려 슬그머니 눈물들을 닦아냈다. 에르아나와 레이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떠한 말도 필요치 않았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로의 존재를 체감하는 것만이 필요하였다.